동코리아 최성원입니다. 중국에서 성인 게임 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 현장에서 느꼈던 그걸 보시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에서 게임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게임 트렌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동일하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모든 나라가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테트리스 같은 게임 캐주얼로 모으게 됐고, 고폴이라고 해서 웹보드 게임 중심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었고,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MMORPG 대작 타이틀 100억, 200억짜리 대작을 블록버스터 게임에 이제 투자를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PC 온라인 시대 때는 종주국이었죠. 근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규제로 인해서 절름발이 발전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발로 띠박질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모바일 사업을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웹보드 게임 기피루라가 나오는데 그 G8A OC의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3년도에 삼방 융합 정책이 완성이 됐는데 인터넷 통신 방송이 통합됐어요. 통합됐다는 얘기는 인터넷 사업자와 방송 사업자와 게임 사업자가 다 뭐 디지털 콘텐츠, 특히 게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기하학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동적으로 따지면 인구 대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웹보드 게임의 유저주라는 게임은 최저 동접이 1000만 명,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경우는 최저 동접이 1억이 넘죠. 물론 인구가 많이 그런데 실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기반을 모바일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대부분 회사들이 유저주라는 게임, 웹보드 게임, 그리고 뭐 동물 포카 게임, 그리고 MMORPG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절름발이가 아니라 왼발은 이제 웹보드 게임, 오른발은 MMORPG.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서 봤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동력과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캐시가 웹보드에 있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죠. 뭐 100억, 200억, 최근에 뭐 텐센트가 10조를 질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부에 있는 3조와 10조를 빌려서 뭐 펀딩에서 한동하는데 어찌됐건 3조씩, 1조씩 이렇게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규제가 없었으면, 그리고 규제가 좀 더 진영에 가깝게 좀 해주셨으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보드, 웹보드 게임과 MMORPG 두 장르를 이제 두 축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페르라고 해서 G8A라고 써 있는데 그 기가 시아치 바둑의 기입니다. 그리고 파이가 이제 패 카드인 거죠. 사실 이걸 봤을 때 왜 파이 7A가 아니라 바둑을 앞에 세웠을까에 대해서도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바둑은 그냥 누구나 하는 그리고 교육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장 세웠던 거죠. 그래서 실제 폴러 같은 포카 카드를 가지고 보드게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후광에 비침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왠지 모르겠지만 기페루가 아니라 패기류, 그러니까 카드보드 게임, 웹보드 게임으로 이렇게 웹보드 게임을 하면 포카 게임 앞장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RPG 게임이죠.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RPG 게임을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만레벨 60레벨이면 제가 45레벨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라이프 사이클과 그 삶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게임에 놓여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로또가 이번 한국에서 서비스한 건강바보 게임 7월 첫째 주에 결혼 시스템을 오픈합니다. 그 안에서 뭐 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는 낳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많은 고민하는 요소들을 게임이라는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녹여놨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도 흥행할지 모르는 굉장히 MMO와 MMORPG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 타이틀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백엔드 쪽에서 웹보드 게임이 딱 핵심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절이 굉장히 튼튼하게 있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안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3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이제 2주 전에 스냅샷에서 뜬 건데 중국에서 1등부터 20위까지 있는 게임 매출 순위로 왔습니다. 다 그러니까 국산인 거죠. 중국으로 치면 한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한 50위, 100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잠깐 부서 올라왔다 빠지는 어떤 독일 게임이나 슈퍼셀 류들
그런 뭐 좀 글로벌 컨텐츠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중국 회사 유통을 해서 이제 랭킹 좀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멤버블이 뭐 굉장히 하면서 잘 썼는데 세븐나이트 등등 전부 다 완패를 하고 돌아왔고요. 그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는 이게 이제 2016년 6월 15일 기준인데 1위부터 6위까지 그러니까 6종 게임 중에서 절반이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그리고 롱투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하고 직접 유통을 해서 굉장히 ROI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 이펀이라는 회사 그리고 미오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개발한 타이틀 멤버분만 좀 버티고 있고 그 컴투스나 게임빌 같이 기반에 처음부터 모바일로 해서 풀을 좀 많이 글로벌로 확보하고 있던 핵심에 있는 몇몇 회사들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중국에서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지능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화법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제가 오픈하고 싶었는데 이게 프린트아웃 된다고 해서 좀 내부 이슈가 있어서 인터넷 데이터를 오픈 못했는데 실제 지금 주 고객층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생을 중국에서 빠리모으라고 그러는데 그 80년대생들은 그 어렸을 때 기획 컨텐츠, 뭐 TV 등등 영상들을 보면서 자라서 그게 이제 게임으로 나와서 소비를 하는 굉장히 자유도가 있는 상태고 지우리고 90년대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게임보다는 그 MCN,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시대에서 내가 뭐 이 핸드폰을 막 혼자 찍어가지고 제품을 화장품이나 뭐 그 옷 이런 걸 팔아서 1년에 150억, 많이 뭐 1000억씩 버는 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파워블로그 한 번씩 그랬다면 중국에서는 그런 1인 미디어 시대가 와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새로운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도 규제가 있거든요. 조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많이 좀 저를 포함해서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국에서 좀 한국과 다른 특징 4가지를 설명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서 50만 원 규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데 제가 2007년부터 이제 중국 쪽 그리고 뭐 대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약간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비즈니스, 중국 사고 방식을 많이 배우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제 중국에서 그 모바일 게임, 특히 PC 온라인은 마찬가지인데 VIP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타임 코스트랑 머니 코스트를 정확히 치환하는 거죠. 내가 돈을 안 쓰고 플레이를 많이 해서 레벨업을 한다. 근데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통 쪽에서 따프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자. 내가 굉장히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더 좋은 생산적인 데 써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게임을 즐기고 싶어. 문화를 즐겨서 하고 싶은데 그냥 회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000원을 아닙니다. 딱 주고요. 완전 문화 다 채워서 50레벨 딱 만들어 달라면 딱 줘요. 줘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질을 하죠. 뭐 웨이보 블로그 같은데 그리고 바이두 같은 데에다가 자랑질을 계속 올립니다. 자기 미스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규모가 아이템, 특수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짜리가 1억짜리 있어요. 그걸 소비해요. 사고. 근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못하죠. 저도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이 있죠. 중국에도 많이 부자들이 있는데 20만 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게임 콘텐츠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2차 콘텐츠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ACGN이라고 그러는데 그 게임이 이제 마켓 시장이 굉장히 크죠. 한국 같은 경우도 한 7조 정도 되고 뭐 영화, 방송, 음악, 공연 전체에서 3조? 안 되죠. 그러니까 게임 인더스트리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마켓인데 어찌됐건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더스트리가 크기 때문에 키 에네블러,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으로 번 돈을 다양한 다른 컨텐츠, 뭐 코믹스 만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음악, 공연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게임 회사들이 원래 게임 회사들이 그 정체가 엔터 미디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투 코리아 같은 경우도 한국에 3대 산업 또 있어 있습니다. 인수해서 더 ENM, 그러니까 THE 엔터 앤 미디어라는 CJ ENM의 짝퉁처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엔터 미디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에서 인수해서
그래서 방송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방송 엔터미디어 시장도 이미 지금 많이 중국 잡에 들어와서 많이 잠식하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유토 시장도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걸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특징은 그 유명 IP를 게임화했고, 게임 자체의 게임 자체를 이제 성공을 시켜서 IP화해서 트랜스미디어 현상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천년유언, 유천도 이런 게 등등 다 유명한 타이틀, 농수도 이제 고공비담이라는 드라마를 가져와서 게임을 만들고 있고, 한국의 드라마랑 게임 유통할 건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스펙터라는 콘텐츠인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그냥 100타이틀 정도 무료로 배포했고, 그리고 이거를 게임을 만들어서 마스펙터가 히트를 쳤죠. 한국에서는 넥슨을 유통했는데 납득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폴지체를 잘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그냥 좋은 게임이니까, 중국에서 잘 됐던 게임이니까 한국에서 유통하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오픈할 때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컬처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런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케팅 리퀴시를 가지고 그냥 돈으로 하니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농수는 지금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삼구산 장기, 머체티의 시즌3 버전이 6월 17일 날 중국 전국 극장에 개봉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100일 정도가 배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게임과에서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원작은 이거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영화화, 게임화해서 한국 시장에 지금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타이틀뿐만 아니라 지금 한 12종 정도 이런 유사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으로 타이틀 하나씩 런칭을 할 겁니다.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6종 중에 3종이 이제 중국산 게임인데, 아까 치파이레이, 바둑, 그리고 카드 게임을 말씀드렸었는데, 모두의 마블이 이제 런칭을 했고 한 3년 정도 서비스했죠. 누적 매출 5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보는 관점들의 어떤 국민의 정서나 인식이 어떠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사행성이 넘쳐나는 게임이고요. 개불성이 굉장히 강한 게임인데, 시장에서는 국민이 다 아는 전국민 게임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세히 뜯어보시면, 아까 뭐 카드 게임 나오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확률을 조정해서 아이템 팝니다. 주사위 팔아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주사위가 6분의 1, 6분의 1, 2, 3, 4, 6의 6분의 1 확률인데, 1, 3, 6만 있는 주사위 팔아요. 그럼 3분의 1 확률로 내가 원하는 칸을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주고 내가 확률을 설정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지극히 사행성 게임인데, 누가 이거를 사행성 게임이라고 규정을 해서 제약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기폐류, 바둑을 앞세웠고, 한국에서는 이런 모두의 마루 같은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이런 게임들을 잘 포장을 좀 해서 국민의 어떤 인식이나 어떤 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된다면, 웹보드 게임 이꼴 고프류가 아니라 웹보드 게임 이꼴 모두의 마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드 게임들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에서 말씀드렸지만 게임과 문화의 좀 융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임이라는 하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시장을 키운다는 의미는 두 가지 축을 보고 있어요. 유저를 늘리거나, 1분 남았습니다. 신규 유저를 늘리거나, 기존 유저가 ARPU, 돈을 좀 더 쓰게 하는, ARPU가 올라가면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지금 모바일도 카카오 게임 센터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급성장했었는데, 이제 캡이 씌워진 상태이고, 서로 이제 파일을 뺏기 위한 굉장히 전쟁이 시작된 상태이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한국 개발사 유통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파일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유저들, ARPU,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5천 인구의 카카오 게임 센터의 DAU가 1000만이니까 1000만 유저가 게임을 즐기는데, 카카오에서 그 외에도 한 1600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더 이상 유저는 안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에서. 그러면 ARPU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0만 원 규제하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500 규제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내가 문화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캡을 씌우는 규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이 커졌을 때 게임 개발사나 스튜디오들이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로 또 다른 2차 콘텐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에 좀 더 이제 지원이 됐을 때 한국 문화 콘텐츠 전체 시장이 커지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